비가 서울의 거리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그날, 지호는 교회 문을 밀치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가운데 제단 앞에 서 있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세상이 멈췄다. 30년 전 할머니의 차가운 손에 쥐어진 쌍둥이 중 하나로 버려진 그날의 기억이 이 순간 살아 숨쉬는 형제의 눈빛으로 되살아났다. 지호는 숨을 헐떡이며 제단으로 다가갔다. 그 남자, 민주는 기도하는 자세로 고개를 들었고 두 쌍의 눈이 마주쳤을 때 공기가 얼어붙었다. 당신. 나와 똑같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의 눈동자가 커지며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게 꿈인가? 교회 안의 촛불이 흔들리며 두 형제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날 잃어버린 피의 끈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그들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을 터였다. 민주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할머니가 우리를 버렸다고 들었어. 아버지가 게이라고, 가족의 수치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시작일 뿐이야. 나도 모르는 게 많아.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야. 교회 종소리가 울리며 비가 그쳤다. 그러나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의 전조였다. 지훈과 민주는 교회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서울의 겨울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두 형제의 대화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지호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우리를 서울 근교의 작은 고아원에 맡겼대. 아버지는 이미 사라졌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늘 빈자리를 느꼈다. 나도 그래. 꿈에서 자주 나와.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그들의 유사성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었다. 같은 키, 같은 미소, 심지어 같은 손등의 점까지.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삶의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할머니, 박 여사는 보수적인 가문의 가장으로 아들의 죄 때문에 쌍둥이를 포기했다. 아버지, 박준호는 젊은 나이에 게임을 밝히고 가족을 떠났다. 그가 사랑한 사람 때문에 민준이 속삭였다. 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파괴했어. 하지만 난 그걸 이해하려 해. 교회 사제가 다가와 물었다. 형제시여, 용서의 시간이 왔군요. 그러나 용서는 아직 멀었다. 그날 밤, 지호는 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민준의 아파트는 현대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민준의 집에서 두 형제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디자이너로 일하며 최근 연인과 헤어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나처럼 특별했어. 하지만 가족의 눈치가 부담스러웠지. 지호는 놀랐다. 민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 특별함은 지훈 자신도 안고 사는 비밀이었다. 지훈은 작가로 JBT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소설을 썼다. 나도 그래. 내 책 속에 우리 이야기가 숨어 있어. 그들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웃었지만 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 그녀가 서울에 놓인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압박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민준과 함께 할머니를 만나기로 했다. 직면해야 해. 왜 우리를 버렸는지 민준이 말했다. 택시 안에서 두 형제는 손을 꼭 쥐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박 여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너희들. 어떻게 여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할머니, 30년 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거죠.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오해야. 내 아버지는 병이었어. 가족을 망치는 병.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 그건 사랑이에요. 당신이 이해 못한 거지. 대화는 격렬해졌다. 할머니는 과거를 회상했다. 젊은 준호가 남자와 손잡고 집에 돌아온 날,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가문의 명예가 다 날아갔어. 지호는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도 그 명예의 희생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할머니는 침묵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할머니의 간호사, 수연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연의 미소가 부드러웠다. 지훈과 민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수연은 GLPT 활동가로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당신들 쌍둥이시네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수연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그녀는 차를 타오르며 말했다. 과거를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그걸 가능하게 하죠. 지우는 수연의 눈빛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강인함이 그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민주는 조용히 지켜봤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가족과 싸웠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사랑해요. 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도. 비슷해요. 우민주는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이 점점 커지네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주, 지훈의 출판사에서 소란이 일었다. 그의 새 소설, 숨겨진 형제가 GLPT 테마로 논란을 일으켰다. 보수 언론이 가족 파괴 선동기라고 공격했다. 지훈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민준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형, 버텨. 우리는 강해. 하지만 민준 자신도 위기에 처했다. 그의 디자인 회사에서 동료가 그의 성적 지향을 의심하며 괴롭혔다. 쌍둥이 형제가 갑자기 나타난 게 이상해 소문이 퍼졌다. 두 형제는 수연의 도움을 받아 GLPT 지원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들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남자, 태민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눈빛이 나를 끌어. 태민은 민준처럼 디자이너로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 중이었다.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다. 지우는 수연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당신 덕분에 할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이 속삭였다. 사랑은 용서의 열쇠예요. 갑작스러운 전화가 모든 걸 바꿨다. 할머니의 변호사가 연락했다. 박 여사께서 유언을 변경하셨어요. 쌍둥이에게 모든 재산을. 지훈과 민주는 충격에 빠졌다. 이게 속죄인가? 하지만 그것은 함정의 시작이었다. 할머니의 먼 친척들이 나타나 그들은 불법 자녀야. 게이의 피를 이어받았어. 라고 주장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법원에서 두 형제는 증언대에 섰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혈연이든 선택이든. 법정 밖에서 지훈과 수연의 관계가 깊어졌다. 비 오는 밤, 한강 다리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너와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게. 수연이 말했다. 민주는 태민과 산책하며 마음을 열었다. 내 형이 너처럼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야. 태민이 웃었다. 너도 특별해.
그러나 친척들의 공격은 치밀했다. 그들은 민준의 과거 연인을 끌어들여 불안정한 관계라고 비난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위독해졌다. 두 형제가 달려가자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준호의 사랑을 이해 못했어. 너희를 사랑해 은은물이 흘렀다. 그 순간 친척 하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이건 사기야. 싸움이 벌어졌다. 지훈이 소리쳤다. 그만해. 사랑이 승리할 거야.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진정시켰다. 재판 결과 두 형제는 승소했다. 재산은 상속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GLBT 지원센터에 기부했다. 할머니의 속죄를 이어가자 민준이 말했다. 수연과 지호는 결혼을 약속했다. 태민과 민준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교회에서 열린 축하 미사에서 사제가 말했다.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쌍둥이 형제는 손을 잡았다. 30년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비가 서울의 거리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그날, 지호는 교회 문을 밀치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가운데 제단 앞에 서 있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세상이 멈췄다. 30년 전 할머니의 차가운 손에 쥐어진 쌍둥이 중 하나로 버려진 그날의 기억이 이 순간 살아 숨쉬는 형제의 눈빛으로 되살아났다. 지호는 숨을 헐떡이며 제단으로 다가갔다. 그 남자, 민준은 기도하는 자세로 고개를 들었고 두 쌍의 눈이 마주쳤을 때 공기가 얼어붙었다. 당신. 나와 똑같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의 눈동자가 커지며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게 꿈인가? 교회 안의 촛불이 흔들리며 두 형제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날 잃어버린 피의 끈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그들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을 터였다. 민준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할머니가 우리를 버렸다고 들었어. 아버지가 게이라고, 가족의 수치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시작일 뿐이야. 나도 모르는 게 많아.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야. 교회 종소리가 울리며 비가 그쳤다. 그러나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의 전조였다. 지훈과 민준은 교회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서울의 겨울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두 형제의 대화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지호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우리를 서울 근교의 작은 고아원에 맡겼대. 아버지는 이미 사라졌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늘 빈자리를 느꼈다. 나도 그래. 꿈에서 자주 나와.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그들의 유사성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었다. 같은 키, 같은 미소, 심지어 같은 손등의 점까지.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삶의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할머니, 박 여사는 보수적인 가문의 가장으로 아들의 죄 때문에 쌍둥이를 포기했다. 아버지, 박준호는 젊은 나이에 게임을 밝히고 가족을 떠났다. 그가 사랑한 사람 때문에 민준이 속삭였다. 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파괴했어. 하지만 난 그걸 이해하려 해. 교회 사제가 다가와 물었다. 형제시여, 용서의 시간이 왔군요. 그러나 용서는 아직 멀었다. 그날 밤, 지호는 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민준의 아파트는 현대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민준의 집에서 두 형제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디자이너로 일하며 최근 연인과 헤어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나처럼 특별했어. 하지만 가족의 눈치가 부담스러웠지 지훈은 놀랐다. 민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 특별함은 지훈 자신도 안고 사는 비밀이었다. 지훈은 작가로 JLPT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소설을 썼다. 나도 그래. 내 책 속에 우리 이야기가 숨어 있어. 그들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웃었지만 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 그녀가 서울에 놓인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압박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민준과 함께 할머니를 만나기로 했다. 직면해야 해. 왜 우리를 버렸는지 민준이 말했다. 택시 안에서 두 형제는 손을 꼭 쥐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박 여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너희들 어떻게 여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할머니, 30년 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거죠.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오해야. 내 아버지는 병이었어. 가족을 망치는 병,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 그건 사랑이에요. 당신이 이해 못한 거지. 대화는 격렬해졌다. 할머니는 과거를 회상했다. 젊은 준호가 남자와 손잡고 집에 돌아온 날,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가문의 명예가 다 날아갔어. 지훈은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도 그 명예의 희생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할머니는 침묵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할머니의 간호사, 수연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연의 미소가 부드러웠다. 지훈과 민준은 그녀를 보자마자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수연은 JLPT 활동가로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당신들 쌍둥이시네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수연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그녀는 차를 타오르며 말했다. 과거를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그걸 가능하게 하죠. 지훈은 수연의 눈빛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강인함이 그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민준은 조용히 지켜봤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가족과 싸웠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사랑해요. 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도. 비슷해요. 우민준은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이 점점 커지네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주, 지훈의 출판사에서 소란이 일었다. 그의 새 소설, 숨겨진 형제가 JLPT 테마로 논란을 일으켰다. 보수 언론이 가족 파괴 선동기라고 공격했다. 지훈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민준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형, 버텨. 우리는 강해. 하지만 민준 자신도 위기에 처했다. 그의 디자인 회사에서 동료가 그의 성적 지향을 의심하며 괴롭혔다. 쌍둥이 형제가 갑자기 나타난 게 이상해 소문이 퍼졌다. 두 형제는 수연의 도움을 받아 JLPT 지원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들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남자, 태민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눈빛이 나를 끌어. 태민은 민준처럼 디자이너로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 중이었다.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다. 지훈은 수연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당신 덕분에 할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이 속삭였다. 사랑은 용서의 열쇠예요. 모임에서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한 여성이 말했다. 정체성을 숨기다 지쳤어. 하지만 여기서 자유로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래. 형제의 재회가 그 시작이야. 민준과 태민은 모임 후 커피숍으로 갔다. 내가 왜 나를? 민준이 물었다. 태민이 웃었다. 내 미소가. 내 상처를 녹여.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지훈과 수연은 센터 근처 공원에서 산책했다. 너의 소설, 읽었어. 감동적이었어. 수연이 말했다. 지훈의 손을 잡으며. 너가 있어서 썼어. 로맨스가 싹트는 가운데 할머니로부터 소식이 왔다. 나를 다시 만나줄래? 두 형제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할머니는 더 약해져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준호의 편지를 봤어. 그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그녀가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엄마,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부탁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용서해요. 민준도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문밖에서 엿듣던 친척, 삼촌이 나타났다. 이 편지는 위조야. 재산을 노리는 거지. 분쟁이 재점화되었다. 지훈의 소설 판매가 폭증했지만 협박 편지가 왔다.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 비밀 폭로. 민준의 회사에서 해고 위기가 닥쳤다. 내 성향 때문에 상사가 말했다. 태민이 민준을 위로했다. 함께 싸우자. 내 스튜디오로 와. 의수연은 지훈을 안아주었다. 우린 강해. 사랑이 우리 무기야.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혈연 증명을 하세요. 변호사가 말했다. DNA 테스트 결과 확실한 쌍둥이. 하지만 친척들은 도덕적 결격을 주장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쌍둥이 재회 스캔들. 지훈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사랑의 이야기예요. 정체성을 존중해주세요. 민준은 태민의 품에서 울었다. 두려워의 태민이 키스했다. 나 있어. 긴장된 밤. 지훈은 수연과 한강을 걸었다. 미래가 보이네. 법정 날이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청중석은 10,000원이었다. 지훈이 증언했다. 할머니의 결정은 편견에서 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요. 민준이 뒤이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판사가 물었다. 상속 의사요. 할머니의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아이들에게 주세요. 속죄로 친척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들은 게이 가게예요. 부적합. 청중이 웅성거렸다. 수연이 증인으로 나섰다. 딜피트는 가족을 파괴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태민도. 민준은 제 인생이에요. 재판 중간. 지호는 수연의 손을 쥐었다. 고마워. 그러나 밤에 익명의 전화. 포기해. 아니면 폭로. 스트레스가 절정에 달했다. 민준은 태민과 여행을 떠나려 했지만 아직 안 돼. 지호는 소설 속 인물을 떠올렸다. 형제의 결속이 승리할 거야. 다음 재판에서 증거가 나왔다. 아버지의 일기. 내 사랑은 영원해. 아이들아. 강해져. 판사가 감동받았다. 휴정. 휴정 기간. 관계가 깊어졌다. 지훈과 수연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 바다 앞에서. 너와 영원히. 수연이 반지 건넸다. 민준과 태민은 서울숲에서 피크닉. 내 형처럼. 나도 너 사랑해. 태민이 말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할머니가 위독. 병원으로 달려갔다.
미안. 모두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이 울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이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이에요. 친척들이 병실로 쳐들어왔다. 상속폭이 서명해 싸움이 벌어졌다. 수연이 막아섰다. 경찰 불러 혼란이 끝난 후 형제는 서로를 안았다. 이겼어. 재판 재개. 판사가 선고. 상속 인정 환호가 터졌다. 하지만 승리는 끝이 아니었다. 언론 추격, 사회적 압박. 지훈의 책이 베스트셀러 됐다. 감사합니다. 서점 행사에서. 승소 후 두 형제는 재산을 센터에 기부했다. 아버지의 사랑처럼 개소식에서 수연이 연설. 정의가 승리했어요. 태민과 민주는 동거 시작. 새3이야. 그러나 마지막 실현. 익명 블로그의 가족 비밀 폭로. 쌍둥이 게이 스토리 악플이 쏟아졌다. 지훈이 블로그에 답 사랑은 수치하냐. 민준이 태민과 함께 버텨의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친척들이 사과. 잘못했어. 형제 용서. 교회에서 기도. 평화로. 장례 후 치유의 시간. 지훈과 수연 결혼식. 서울교회. 민준과 태민 증인. 영원히 사제 축복. 사랑이 구원 쌍둥이 손잡고. 30년 기다린 재회. 서울 밤하늘 별빛. 새로운 시작. 가족, 친구, 사랑. 모두 함께.